자, 아웃라인을 이용하려고 하는 박스는요, 이렇게 막 5개, 6개까지 필요가 없어요. 한 2개에서 3개 정도면 충분해요. 자, 그래서 똑같이 EX파트 카피하고요, 오베이스로 할게요. 그 다음에 3개만 해도 양이 많기 때문에, 자, 3개 정도만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5, 그리고 여기도 아웃라인. 자, 아웃라인으로 쓸 거고요. 설명드리기 용도로 필요할 것 같으니까 4개까지는 하겠습니다. 자, 4개까지는 하되, 세 번째와 네 번째를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감싸는, 하나는 A 태그를 집어넣고 또 하나는 버튼 태그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태그는 타입 버튼이라고 쓸게요. 일단은 내용은 똑같아요. 일단은 오베이스 자체의 형태를 확인해 보시면, 밑에 거 요 분리기호 안 쓰잖아요, 그죠?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제가 분리기호 안 쓰는 거고, 이제는 확인을 해보면서 하자고요. 자, 확인을 해보면 직접적으로 선택하고 찍어서 스팬 태그는 문제 없는 것 같고요. 감싸고 있는 LI를 확인해 봅니다.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여기 마커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거 뭐지? 확인해 보시면 마커라고 하는 아이가 굉장히 많은 무언가가 들어 있고요. 하지만 뭐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 이거 마커 뭔지 모르니까 지워야겠다 라고 해서, 자, LI 안에 들어 있었으니까 마커에다가 디스플레이 논 해봐야지. 자,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뭘까 하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면 전혀 안 없어지잖아. 이 얘기는 이 마커라고 하는 아이는 단순하게 CSS로 컨트롤이 안 될 수도 있거니와, 단순하게 이렇게 써있는 디스플레이 논으로 하는 표현 기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태까지는 이 마커를 컨트롤할 수 있는 CSS는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나마 여기서 뭐가 조금 나와 있긴 한데, 어디를 찾아보셔도 그와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 아이는 딱 하나예요. 리스트 스타일을 없애라. 이걸로 해결이 됩니다. 자, 리스트 스타일 없애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라졌죠. li 안에 마커 자체가 안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도 지금 방금 봤더니 공간이 또 있는 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위에 건 가려놓을게요. 그 공간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고 또 찍어봅니다. li는 일단 문제가 없는데, UL을 봤더니 UL이 가지고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이게 뭐야 하고 보니까 패딩이 들어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마진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수점은 제가 사이즈 변경해놔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양쪽에 마진도 있습니다. 그럼 감싸고 있는 아이가 O 베이스 UL이니까 찾아가서 나는 마진 일단 안 쓸 거야, 패딩 안 쓸 거야,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확인을 해보시면 자, 정리된 걸 볼 수 있는데, 이때 혹시나 li에 들어있는 리스트 스타일을 내가 가져오면 안될까 하고 주석을 먼저 껐다가 분리끼워 있는 거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시면서 이 리스트 스타일을 UL에다가 한번 써보는 거죠. li에 들어가는 거 방금 봤으니까 이걸 UL에다 옮겼을 때 동작을 하는가 하면 굳이 밑에서 일일이 할 필요 없이 그 위에서 써주면 되는 거니까요. 자, 카피해서 올렸어요. 결과 보시면 똑같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럼 따로 갈 필요 없이 하나로 끝낼 수 있구나. 점검 가능하고, 마진과 패딩과 리스트 스타일을 정리했으니까 나는 사이즈를 이제 보니까 조금 더 작게 되어 있네요. 조정하고 싶어. 가능하겠죠. 그럼 이제는 마진을 오토라고 줘야겠다. 아니면 그냥 마진 오토를 마진 0 대신에 합쳐서 써야겠다. 가능한 거죠. 자, 무조건 외우신다기보다는 기능을 하나하나 써가면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신지를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li에다가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O 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li를 가로값을 100픽셀에 높이값을 100픽셀 짜리로 하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슬쩍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진을 주어서 자, 크기를 공간을 전부 다 만들어 줄게요. 자, 색깔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게 좀 있으니까 좀 더 진하게 처리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웃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첫 번째 거, 자, 플롯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오베이스의 첫 번째는 501에다가 해보겠습니다. .501에다가는 기본적으로는 보도와 똑같아요. 아웃라인 위드 하고 5픽셀 솔리드 라고 주면 이 아웃라인 자체의 선이 보더와 똑같이 형체를 가질 겁니다. 자, 왜 안 가지니? 자, 제가 뭐 빠진 게 있나요? 쓱, 쓱. 바보군요. 아웃라인 위드라고만 썼네요. 자. 생겼죠? 아웃라인 위드, 아웃라인 스타일, 아웃라인 컬러 다 먹어요. 자, 다 먹지만 제가 그냥 따로 구분 안 해놨습니다. 그럼 저거 다 주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502에다가는 아웃라인 탑 2픽셀 다티드 자, 컬러 주면 되겠지. 일단 뭔가 좀 의심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색깔이 좀 이상해요. 느낌표. 자, 정보의 경고도 떴습니다. 뭘까? 확인해보면 말풍선이 여기 써있습니다. unknown property 설정되지 않은 아이입니다. 네. 아웃라인 탑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작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웃라인은요 방향성을 못 줘요. 아예 보더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다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웃라인은 방향을 줄 수가 없는 아이예요. 그냥 오로지 네 면을 다 주고 끝이에요. 끝이에요 이게. 그럼 줘봐야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나 저거 조금 더 눈에 띄게 하고 싶은데 그나마 조금 할 수 있는 건 아웃라인 옵셋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웃라인 옵셋의 기능은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위치에서 얼만큼 더 띄워서 공간을 하나 더 만들어서 살짝 떤 거 보이시나요? 너무 작게 띄웠나 제가? 자 25픽셀 띄워볼게요. 이렇게 공간을 좀 띄워서 알려주는 기능 정도가 끝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함을 느끼신 분 계신가요? 여기서 말하는 이상함은 제가 여기다 보더 한번 써볼게요. 10픽셀 솔리드 똑같이 10픽셀이에요. 자, 이렇게 현재 있는 LI에서 두 번째 거 아웃라인을 껐다 켜볼게요. 아웃라인을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아웃라인 옵셋을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보더를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차이점 뭘까요? 아웃라인은 마진과 패딩에는 전혀 1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이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더는 사이즈를 줄 때마다 이 사이즈가 다른 거에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돼요? 밀어내잖아요. 지가 밀리든 다른 아이를 밀어내든 움직여요. 즉 부피라는 것을 가진다는 거죠. 또 마진도 동일하죠. 공간을 가지는 아이잖아요. 부피를 가지는 아이잖아요. 패딩을 따로 쓰진 않았지만 패딩도 그 수치를 가지는 건 동일하죠. 그래서 열심히 내가 뭘 주면 밀리잖아요. 근데 아웃라인은 내가 그 수치를 얼만큼 주든 간에 관계없어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아웃라인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마진, 패딩, 보더는 부피가 있어요. 면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 하지만 아웃라인은 시각적으로는 보여요. 눈으로는 보여요. 하지만 부피는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개 같은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아웃라인 옵셋은 구형 브라우저에서는 제대로 동작하진 않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주로 아웃라인은요 평상시에 쓰는 아이는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그럼 언제? 여기 있는 3번과 4번처럼 포커스를 가지는 경우에 아웃라인을 가집니다. 샘플 보여드리자면 탭, 웹 어떻게 됐어요? 테두리 선이 생겼죠? 아웃라인이에요. 탭, 테두리 선 생겼죠? 테두리 선 생겼죠? 요걸 우리가 포커스를 주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포커스가 잡혔을 때 생기는 선 형태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아웃라인이라 부른다. 네. 근데 좀 특이한 건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런 표시가 생기지 않습니다. 네. 요거. 여기 포커스 비저블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웃라인이라는 거 주고 링 컬러 오토 써있죠. 포커스 링 컬러라고 써있는 이게 뭐냐면 앞에 여기 웹퀴즈라고 써있잖아요. 이 크롬 브라우저에서만 별도로 컨트롤하고 있는 아이예요. 웹킷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브라우저의 고유 방식이 있는데 웹킷은 사파리하고 크롬, 웨일 이런 아이들만, 오페라는 오페라대로 따로, 파이어폭스는 파이어폭스대로 따로 합니다. 표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달린 아이들, 이걸 벤더 프리픽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왜 얘기하냐면 얘네들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테두리 가지는 거 우리가 쉽게 못 만드는 아이예요. 가능은 하겠지만, 즉 다른 브라우저는 불가능입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그냥 이거는 Can I Use에서 확인해 보시면, 포커스 비저블이라고 하는 CSS에서 익스플로러 당연히 안 되고요. 엣지 브라우저는 크로미움 기반이기 때문에 되고, 파이어폭스 일부 지원하고, 어디 지원하고, 사파리는 지원하지 않고 나와 있어요. 똑같은 웹킷이라고 하지만 사파리는 현재 지원하지 않는 버전입니다 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사용하시는 거고, 만약에 포커스 비저블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인터넷 구글에서 그냥 검색하셔도 나오겠지만, 특히 MDN으로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겠지만 그보다 더 상세하게 권장하는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CSS 트릭스예요. csstricks.com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해보고 싶은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면 그것을 검색하시면, 이거 아니었죠? 자, 포커스 비저블 검색하시면 관련된 내용을, 사용하는 방법과 디테일한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예시와 함께 잘 알려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최신 기술을 그냥 무조건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끝내지 마시고 이런 사이트들이 친절하게 알려주니까 보시라고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CSS 트릭스 같은 경우는 거의 최신 기술을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현 내용에서 3번과 4번을 제가 만든 이유는, 포커스가 처리되었을 때 쓰는 게 아웃라인이라고 얘기 드렸으니까, .503 내부에 있는 A를 가지고 써볼 건데요. A는 사이즈를 가질 수 있는 아이가 아니니까 강제로 블럭 처리하고요. 저는 가로값 높이 값을 사이즈를 주겠습니다. 자, 글씨 색깔은 A는 별도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나오겠죠. 자, 글자 밑줄이 너무 마음에 안 드네요.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논 하시면 글자에 들어가는 밑줄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뭐 글자가 너무 작은데 왼쪽이 아니라 좌우 정렬하고 싶어요. 텍스트 온라인 센터 같은 거 쓰시면 되고요. 위아래는요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li의 높이 값이 정해져 있고 내용이 한 줄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은 있습니다. line height라는 걸 통해서 높이 값만큼 픽셀을 쓰시면
중간에 걸쳐지게 될 겁니다. 이건 소위 말하는 야매 기법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A를 잡으면 이렇게 박스 통째로 링크가 되는 거죠. 버튼도 그렇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클래스 504에 대해서도 자식인 버튼, 자식이기 때문에 뭐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버튼은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사이트에 버튼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많이 이뻐진 거죠. 백그라운드 컬러가 기본 내장이 되어져 있고 테두리 선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준 적도 없는데 마진과 패딩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 사이즈를 가로값 100%와 높이값 100%를 써주면은 그나마 장점이라면 박스의 정가운데 배치가 된다는 거. 이유는 버튼은 인라인 블럭이에요. 그냥 블럭이 아니라 인라인 요소예요. 인라인 요소인데 사이즈를 가질 수 있는 인라인 블럭이고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진과 패딩 옵션들은 필요할 때 갖다 쓰시지 대부분 안 쓰니까 이렇게 지우고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지금 티가 안 나겠죠? 여기에 자, 보더가 있습니다. 보더 당장 쓸 일이 없다면 없애셔야겠죠? 그럼 티도 안 나네요. 어디 갔지? 자, 백그라운드 컬러도 지우겠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정리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 지우면요, 백그라운드 컬러와 보더를 지우면 내가 이걸 마우스로 올린 것인지 클릭한 것인지 눈에 하나도 안 띄어요. 아쉽게도 버튼은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커서의 모양도 해줘야 되고. 자, 일단 마우스 올렸을 때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503 안에 있는 A와 버튼의 경우에 저는 마우스를 올리는 경우에만 그냥 살짝 백그라운드 컬러를 RGBA를 통해서 뭐 이렇게 주는 정도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오탄한 거 수정했고요. 자, 확인해보면 단순하게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명도 대비 신경 안 썼기 때문에 당연히 색깔이 이상한 것 뿐인 거고요. 자, 원래대로였다면 흰색이 들어가는 상황이었을 테니까 글씨 색깔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둡게 강제로 바꿔라 라는 옵션까지 주셔야 조금 더 재치있고 느낌있게 만들 수 있겠죠.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마우스를 올리는 경우에는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우스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인 거고, 마우스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로 컴퓨터의 키보드를 가지고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럼 키보드로 주로 하나의 영역과 그 다음 내가 클릭해야 되는 요소, 버튼의 요소들끼리 찾아가게 만드는 방법은 키보드의 탭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탭키를 눌러서 위치를 찾아가죠. 탭키를 눌러서 찾아가는 것들은
대부분의 브라우저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테두리에 라인을 띄게 만들어서 처리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디자이너들이 되게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이쁘다고. 또는 버튼 자체가 어둡고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아이를 만들었다면 보이지도 않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 대안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가장 많이 쓰는 기법은 아웃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웃라인이라고 쓰시고 그냥 여러분이 원하시는 값을 직접 써주면 자, 확인해 볼게요. 새로 오심 누르고요. 탭, 탭, 탭. 안되죠? 왜? 마우스 올릴 때 놨으니까. 그래서 마우스 올릴 때만 지금 보면 보이죠? 생기는 거. 요대로 언제 키보드 포커스를 바꿀 겁니다. 쓱 복사해서 포커스 되었을 때 뭐 해라? 아웃라인을 주어라. 물론 때에 따라서는 뭐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더 다르게 준다던가 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겠죠. 자, 아웃라인 주시든 뭐 다른 걸 주시든 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 근데 그런 것들을 다른 요소에 방해되지 않게끔 꾸미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아웃라인이라서 아웃라인으로 보여드렸던 것 뿐입니다.